안녕하세요. 과학이 있는 기술 센서 MR입니다. 라스베리는 사물 인터넷 떠올리죠. 그리고 인베디드 프로그래밍도 떠올리고, 휴대전화 같은 것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과학기기를 하고 싶으니까 사이언티픽 인스트루먼트 NMR이죠. 그리고 MRI죠. 그래서 우리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알두이노를 갖다 달았죠. 그거는 알두이노가 아주 잘 돼 있어서 저것이 잘 모르는 사람도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의 문제만 없다면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 해서 제가 초딩 버전은 좀 시작을 해놨죠. 버전 1.0. 그거는 이제 사물 인터넷이니까 센서를 단다는 쉬운 생각을 한 거죠. 쉽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냐 그러고 이제 접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NMR 센서를 단다. 근데 중간에 아날로그 회로가 좀 있어야 되죠. 송신, 수신 이러면서 레이더하고 좀 비교를 했었는데, 송신하려고 그러면 증폭기 필요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필요하니까 아날로그가 여기서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날로그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그래서 그 리스트를 좀 만들었었죠. 이렇게 좀 많아 보이네요.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요 두 가지 사물 인터넷에서 참 많이 쓰이는 요 두 가지를 사용하는 걸 우리가 알두이노 NMR 이렇게 불렀죠. 여기 웹이란 말을 집어넣은 거는 요 사물 인터넷이니까 인터넷 연결하죠. 그리고 이제 아무런 컴퓨터나 뭐 이런 휴대전화도 상관없죠. 웹브라우저만 뜨면 그 웹브라우저에서 얘네들을 제어하겠다. 즉 NMR이나 MRI를 제어하겠다. 이거 좀 화면이 작아서 MRI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하여튼 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제가 생각한 게, 요 비글본으로 하면은 요 두 가지 역할을, 컴퓨터와 마이크로 컨트롤러 역할을 혼자 하니까 좀 줄어든 버전이 가능하잖아요. 두 개가 하나로 줄었으니까. 근데 그거는 모델을 더 줄인 버전을 생각하면은 요 아날로그를 프로그래밍해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없애는 거죠. 즉 자이링스 회사의 진큐 칩을 쓰는 거죠. 요거요. 그래서 요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자. 이게 전부 이거 얘기하면은 인베디드 프로그래밍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저번에 뭐 BSP 만들어야 된다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번엔 요 OS의 관점, 특히 인베디드 OS 작은 거죠. 관점에서 요 진큐 칩을 쓰는 MRI를 시작했죠. 근데 이제 D1이라고 붙인 거는 Day 1 이렇게 이걸 좀 간단하게 쓴 거예요. 다음에 그 원리 과학 부분은 이제 MR 피직스라고 보통들 알고 계시니까 MR 피직스에 대해서 Day 1을 오늘 하려고 해요. 근데 OS의 관점이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알두이노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없지만 나머지는 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으니까.
요 임베디드 OS 이게 나오니까 그 구입하거나 설치하는 거 실무 이런 거는 조금 급하지 않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좀 교실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걸 좀 당분간 해야 돼서, 물론 이제 아날로그 회로 얘기할 때는 좀 아날로그 회로 아까 잠깐 얘기했던 거, 요 아날로그 회로 얘기할 때는 이런 거는 이제 좀 실물이 필요하겠죠. 물론 여기도 이제 교실에서 해야 될 얘기가 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진큐 MRI하고 그거의 원리 MR 피직스의 첫 번째 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 관점에서 그걸 얘기하겠다는 거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러면 요 커널 얘기가 나오죠. 뭐 저는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뭐 장군이라면 커널은 뭐 대령이죠. 커널이란 뜻이 원래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들하고 제일 가깝잖아요. 별들은 좀 거리에 있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이제 사병들하고 가까운 게, 사병이라기보다 뭐 하급 장교 또 사병하고 가까운 게 커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드웨어에, 컴퓨터 하드웨어에 가장 가까운 거, 오퍼레이팅 시스템 중에 그걸 우리가 커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임베디드 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OS 하면은 뭐 윈도우 10, 뭐 유닉스, 또 그 풀 버전의 리눅스, 굉장히 큰 것들이잖아요. 또는 뭐 OS X든가 그죠, 애플 거, 그런 것들을 이제 OS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제 임베디드 OS, 그걸 이제 칩 안에 갖다 잡아 넣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데다가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거 중에 하나가 이제 라스베리죠. 라스베리였고, 그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NMR 또는 MRI의 제어부를 삼는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빨라야 된다, 정확하고. 그래서 요게 잘 움직이면 뭐 다른 사물 인터넷이나 로봇 뭐 이런 건 그냥 다 따라온다고 얘기를 했죠. 쉽게 할 수 있다.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화날지 모르는데 사실이에요. 근데 요것도 계속 커지만, 요 TI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비글본 블랙을 시작을 했죠. 실무도 곧 시작해야 되는데 우선은 교실에서 하는 얘기를 좀 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 관점이다 그러면 이제 저거잖아요. 전기 딱 넣으면은 그냥 켜지는 거, 부트. 부트 되려면 이제 부트로더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요 아두이노 경우에는 그냥 전기만 딱 넣으면은 자기가 해야 될 프로그램이 그냥 돌아가잖아요. 물론 그것도 부트로더가 라고 할 게 있어서 자기를 이제 부트 시키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하는 게 순식간에 일어나죠.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트로더 이런 걸 자세히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면 결국은 얘기하게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부트로더는 아니고, 적어도 OS,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는 이런 비글본 같은 거. 요 비글본을 얘기하는 거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뭐 전번에 코드 제너레이션 얘기하면서 화면 전환이 코드 제너 이 비글볼의 그 부트 프로세스를 지금은 그냥 얘가 뭐 여러 가지 하는구나 라고만 좀 보도록 하죠. 소리를 껐어요. 일로 들어가면 시끄러우니까. 그 대신 요 자막은 켜놨어요. 켜놔도 뭐 볼 건 아니지만 지금.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비글폰에 그 램이라고 돼 있, 그 SOC네, SOC. 시스템 온 칩. 그러니까 이 안에 ARM-A도 들어있고, ARM Cortex A. A9도인가? 네. Cortex A가 들어있고, 거기에 또 요 TI 자기네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들어있죠. 두 개가 들어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스템 온 칩이라고 얘기를 했죠. 시스템 온 칩. SOC. 시스템 온 칩. 콜텍스 A9도인가? 예. 네. 정확히 해야 되는데 가물가물하네요. 애플리케이션 디자인이죠. ARM의 디자인 중에 ARM. 그래서 얘가 이 SOC가 부팅되는 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보면 지금 빨간 화살표가 뭐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체크하고 뭐 로드하고 막 복잡하거든요. 그걸 이제 부트로더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여기 롬 부트로더라고 여기 있는데, 요거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좀 크게 지금은 이제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관점, 특히 인베디드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관점에서 이 말들이 정확하지 않으면 굉장히 혼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말들을 보느라고 지금 조그맣게 해놨어요. 요 부트로더가 이제 있고, 제가 조작이 그러네요. 오늘도 제가 좀 이렇게 한쪽, 지금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한쪽 눈만 하고 좀 흉하게 굴어도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아직도 이 초점이 좀 그래요. 지금 부트로더 얘기를 했고, 이러한 인베디드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 경우에는 이제 리눅스였죠. 리눅스, 그것도 한번 써보죠. 제가 자꾸 이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리눅스, 윈도우가 아니죠. 또는 애플 OS X든가, 그게 아니죠. 리눅스죠. 요 리눅스를 이제 대략 이 꼬락서니가 유닉스하고 되게 비슷하니까 그거 유닉스가 이제 그 전체의 할아버지고, 거기서 유틸리티 만든다고 C라는 랭귀지가 아버지로 나왔고, 그 다음에 하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유닉스는 이제 그 IBM 비싸잖아요. 그래서 공짜 리눅스를 만들었는데 이건 유닉스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러네요. 그렇지만 굉장히 컴패티블하다, 거의 비슷하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중에서도 요 리눅스 커널 하드웨어하고 가장 가까운 부분은 오픈이 돼 있어 가지고, 그걸 갖고 모르겠어요. 뭐 수백 개가 될 거예요. 리눅스의 디스트리뷰션, 디스트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굉장히 많죠. 그 종류가. 요번에 요 진큐 MRI 하면서도
우리가 라스베리에다 쓰는 데비안, 리눅스 데비안, 또 리눅스 우분투 뭐 이런 것들을 써야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디스트로가 있다. 그러니까 커널 갖고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서 공짜로 쓰게 해주죠. 여기서 또 잠깐 잔소리가, 그 공짜라는 게 사실은 최소한도 그걸 사용할 때 이걸 썼다고 언급은 해야죠.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해줘야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나 혼자 써야지, 그 커머셜로 해서 돈 벌겠다 그러면 또 어떤 라이센스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공짜라고 해서 100% 공짜는 아니고, 우리가 혼자 쓸 때는 뭐 100% 공짜라고 봐도 되겠죠. 요 리눅스 중에 리눅스를 임베디드 아주 작게 넣어가지고 했다, 이제 이 얘기죠. 그 리눅스를 콜텍스의 A 디자인, 애플리케이션, R 디자인, 리얼타임 디자인, M 디자인, 마이크로 컨트롤러 디자인에다가 스타트업 코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를, 그것도 이제 거기서 이제 부트로더를 만드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지만 마이크로 컨트롤러처럼 전기만 딱 넣으면 그냥 순식간에 딱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건 아니죠. 우리 컴퓨터 키면은 시간 걸리고, 라스베리도 키면 시간이 조금 걸리잖아요. 비글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스타트업 코드가 쫙 돌아가는 시간, 즉 현재 이렇게 좀 화살표 서로 체크하고 로드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요 시간이 걸리는 거죠. 큰 컴퓨터든 임베디드 OS든. 그래서 OS가 스타트 되는 거,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스타트 되는 거, 요거는 이제 저는 관심이 RTOS예요. 전에 CMSIS라고 얘기를 했었죠. 넘어갔네요. 자기네 선전으로. 이렇게 많은 걸 스타트업 하는 동안에 하죠. 그리고 그거 만드는 거를, 특히 주변 장치랑 하는 거를 BSP라고 전번에 얘기를 했었죠. 바로 전에. 보드 서포트 패키지. 그리고 그거는 그냥 우리가 서포트 패키지라고 매트랩 회사에서 부르는 코드 제너레이션의 관점의 서포트 패키지, 보드마다, 하드웨어마다 다 따로 사야 됐었죠. 굉장히 비쌌죠. 서포트, 그들이 말하는 서포트 패키지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네릭하다 그러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스타트업을 요 ARM 콜텍스에다가 임베디드 프로그래밍 해서 할 수 있는 거를 BSP, 보드 서포트 패키지 이렇게 불렀죠. 그걸 구분하자 그랬죠. 그래서 보드 서포트 패키지를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임베디드 엔지니어라고 부르는데, 요걸 조금 더 얘기하다 보면 그건 너무 협소한 의미가 아니냐고 제가 깨우뚱했던 게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요것들을 요 비글본 경우엔 디바이스 툴이라는 걸 쓰거든요. 여기 조금 이따 크게 해서 볼 건데, 굉장히 복잡하게 스타트업을 시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비글본의 부트 과정에서 보는 게 요 디바이스 툴이에요. 요거는 이제 우리 윈도우, 우리 PC에서 주변 장치를 쫙 초기화해가지고 키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 거를 임베디드 하려고 어떤 기계에 맞게 하는 엔지니어가 임베디드 엔지니어다. 그것만 하는 건 아니다. 저는 이제 그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비글본 블랙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면은 그러한 부트 과정을 유니버설 부트, 아주 널리 쓰인다. 그래서 U부트라고 그러더라고요. 요 U부트를 우리가 써야 돼요. 걔가 요 스타트업 코드를 이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코드 제너레이션을 안 하고 수동으로 하자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NMR이라는 건 아무도 안 했으니까, 아무도 안 하니까 수동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체를 기본적으로 코드 제너레이션은 알고리즘, 즉 모델을 입력해야 그에 따라 코드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다음엔 지가 하는데, 모델을 주는 게 그게 과학이잖아요. 수학이고. 그거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아직은. 그래서 아직은이라는 건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과정인 코드 제너레이션의 마지막 과정인 임베디드 코더가 하는 일은 우리가 직접 하자. 수동으로. 그리고 이제 모델을 만드는 거는 쓸모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 신호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 그때는 쓸모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또 전번에 바로 전에 언급을 했었죠. 그래서 요 말들이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요게 중점이죠. 어떻게 보면 U부트, 유니버설 부트라는 거를 써서 임베디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그때 주변 장치들, 즉 콜텍스 안에 CPU, 메모리, 또 버스 이렇게 있지만 그 외에도 이런 식으로 램을 더 늘리기도 하잖아요. 더 갖다 붙여가지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더 붙여서 만들었죠. 회사마다 다 다르잖아요. 뭐 용량이나 뭐 이런 모든 게. 근데 요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요 인터널 램이에요. 그러니까 ARM 콜텍스의 디자인을 적용하는 램이죠. 그 적용하는 룰을 우리가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요새죠. 하여튼 그것들을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은 게 콜텍스 마이크로 프로세서 시스템 인터페이스 스탠다드라는 라이브러리였죠. 그래서 우리가 인베디드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금 뭐 ARM 콜텍스가 뭐 전체 마이크로 프로세서 시장이 한 저는 80%가 넘는 걸로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거의 다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할 때는 요 CMSIS를 써서 요 라이브러리를 써서 요 스타트업 코드도 만들고 그때 요 U부트라는 걸 또 갖다 쓰고 그 CMOS 바이오스 같은 그런 식의 디바이스 트리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장치는 여러한 게 붙어 있다. 그것들 전부 초기화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요 비글본 블랙은 우리가 진큐 칩으로 가기 전에 가는 길을 아주 잘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트랩에서 코드 제너레이션 하는 그 패키지들도 이 비글본 보드부터 서포트를 시작했죠. 서포트 패키지 방금 얘기한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거를 많이 서포트를 하고요. 저희도 MRI 하면서 ARM을 하기 전에는 전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DSP를 썼거든요. 산업에서 너무 많이 쓰이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위 다큐멘테이션 다 잊어버리잖아요. 여러 사람이 하다 보면 그거를 잘 다큐멘트하는 그 능력이 거의 뭐 세계 최고급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의 그 다큐멘테이션 능력이. 그래서
조금 요 칩 있잖아요. 요 칩의 다큐먼트가 그걸 우리가 테크니컬 레퍼런스 매뉴얼 TR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의 테크니컬 레퍼런스 매뉴얼 그것만 한 5,0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전에 보던 그 데이터 시트들, 그 칩에 대한 그런 것보다 훨씬 제가 보기에는 보기가 편해요. 5,000페이지나 돼도. 물론 다 보는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인베디드 프로그래밍을 하려면은 봐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한 거. 그리고 그것도 이제 이렇게 먼저 가는 사람들이 아주 잘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좀 사용하면 우리가 좀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기가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좀 봐보니까. 비글본 블랙 갖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요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진큐 칩에 대해서 해야 되죠. 그래서 두 개 다루면 좀 헷갈릴 거예요. 그거는 다큐멘트가 또 잘 돼 있어서 그 중에서 이제 인베디드 프로그래밍을 하려면은 우리가 전체를 보고 하나씩 보고 해나가고 이것도 좋지만은 일단 필요한 말부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부분적으로 다시 빌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네가 만들어 놨는데 그걸 우리 목적에 맞게 리빌드 하는 거죠. 이건 아마 이미지 만드는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프로세스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놨는데, 여기 디바이스 트리하고 유부트를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진큐에서. 그게 이제 비글본에서 먼저 한번 보면은 어떻겠냐는 얘기죠. 그리고 커널만 갖다가 인베디드 프로그래밍 하는 거죠. OS, 리눅스 전부 갖다 하는 건 아니고, 왜냐면 그렇게 해서 많은 디스트로가 나온 거니까. 그 디스트로 중에서 라스베리에스는 데비안도 있고, 조금 더 스펙이 좀 위라고 그럴까? 우분투도 있고요. 이 우분투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FPGA, 필드 프로그래머블 게이트 어레이. 지금 시간이 제가 방금 전에 했던 걸 한 10분에 하고, 요거 한 10분 하고, 또 MR 피직스 한 10분 하고 그랬는데, 방금 전에 이렇게 보니까 한 20분도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하겠다고 얘기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0분, 30분 넘어가면 좀 너무 안 보시더라고요. 그럼 제 입장에서 또 얘기해야 되고, 어디까지 보셨나 이렇게 좀 봐야 되고, 좀 골치가 아프네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설령 힘들어도 횟수가 늘어나고 더 짧게 하는 게 답이다. 짧게 하는 게 제가 능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요 FPGA는 우리 시작할 때 봤던 요 아날로그 회로들, 요 회로들을 자석하고 요 프로브, 우리가 센서라고 부르는 요 프로브는 안 되겠지만 나머지는 거의, 심지어는 앰플리파이어도 클래스 D든가 그걸로 하면 많이 디지타이즈가 되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앰플리파이어들은 이제 뭐 열이 나고 뭐 방열판 달고 뭐 이러다 보면 그게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느냐는, 좀 하여튼 요 FPGA 안에다가 다 집어넣는 건 어렵지 않겠느냐. 하여튼 좀 많다. 일단은 아날로그로 꾸미고 그 원리를 알고 꾸미고 테스트하고 그렇게
동작하도록 로직을 프로그램을 짜야겠죠. FPGA 안에다가. 할 게 많네요. 그리고 이제 요 API는 이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진큐를 쓴 요 보드 회사에서 만든 건데, 요 API가 상당히 쓸모가 있는데, 요 API는 요 사람들이 만든 관점은 측정 기기의 API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SCPI라는 거에서 거의 가져온 것 같아요. 요 SCPI는 휴렛 패카드가 만든 그 측정기기 회사잖아요. 거기서 만든 API인데, 측정기기들을 이제 컴퓨터에 붙이기 위해서 만든 API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인터넷 서버로서 이 사람들이 좀 활용을 했고요. 자기네 측정기 API로 썼고, 우리는 요 API로 NMR이나 MRI의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걸 쓸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프리 애플리케이션, 우리는 이제 NMR하고 MRI죠. 그거를 이제 여기 리빌드 프로세스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하는 거, 일반적인 방법 이 사람들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프리 애플리케이션은 이제 요거 이제 크롬인데, 크롬에서 그 보드를 연결하면은 IP 애드레스를 이렇게 오실로스코프도 되고, 한번 켜볼게요. 지금 아마 알두이노 출력에다 연결해 놨을 거예요. 자꾸 오늘도 또 그 업데이트하고 다시 시작하고 그랬는데, 저 이상한 그 바이러스는 없어지질 않고 여기저기 자꾸 퍼지네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매그넷 자석 시뮬레이션이 자꾸 지연이 되고 있어요. 지금 지연된다고 제가 얘기하고서도 또 한두 달 지나간 것 같은데, 그거 갖고 별짓을 다 해요, 제가. 그거 다 정식 버전의 윈도우 10들인데, 물론 그거 하는 건 지금 중국제라서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업데이트가 다 안 되는지 조금 그렇긴 한데, 하여튼 굉장히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요 메인 PC에서도 이러네요. 아무튼 그 아이콘들을 하면은, 클릭하면은 이렇게 이제 오실로스코프도 되고 함수 발생기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프리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방금 얘기한 게, 우리가 이걸 다 하고 나면 여기다가 이제 실감나게 써볼까요? 빨리 정리해야 되니까 마음이 급하네요. 여기다 이제 NMR 이렇게 하나 아이콘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면 요 보드가 너무 무시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아이콘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요거 클릭하면은 NMR이 되는 거죠. 또는 여기다 이제 MRI라고 또 하나 만들어 놓으면 MRI가 되는 거죠. MRI는 모르겠어요. 데이터가 이제 이미지 데이터가 워낙 많을 테니까, 우리는 하여튼 작게 할 거니까 그래도 많을 거예요. 일이 무시하게 바뀌었네. 그게 이제 그 진큐 MRI에 대한 오늘 하려던 얘기를 이 정도로 요약해서 좀 얘기를 하고요. MR 피직스에 대한 것도 다음번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 요거를 크게 해서 차분하게 보는 것도 다음번. 그리고 MR 피직스 얘기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요 사이트에 스펙을 얘기해야 될지 시뮬레이터를 얘기해야 될지 또는 소스 코드를 소스 코드는 제가 좀 선수가 전혀 아니라서 아무튼 얘기해야 될지 좀 헷갈리기는 한데 그것도 요 매트랩 UI 사용자 그래피컬 사용자 인터페이스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러면 매트랩 GUI 만드는 법도 또 얘기를 해야 되고 저도 잘 모르거든요. 꽤 많네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인베디드 프로그램 한 것들이 요거랑 가까워야 되겠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MR 피직스 그 원리에 의해서 밤낮 이거는 제가 이게 뭐 문제가 생겼네요. 이것도 아마 바이러스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시간 없을 때 꼭 이러네요. 지금 방금 껐다 켰거든요. 그러니까 PC 다 리부트하고 업데이트하고 전부 했는데 잠깐만 이거 껐다 하기에는 좀 그래서 타스크 매니저를 좀 볼게요. 역시나 CPU를 100% 차지하고 있네요. 뭐 죽여야 되겠는데 뭔지 이게 방금 들어와가지고 나도 헐레 자꾸 그러는데 된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밤낮 수동으로 프로세스를 죽이고 막 그래야 돼요. And there is a dog with the name Spooky and so on. Okay, so whatever you see on this slide is essentially a data. This is some information we can transfer into. XML도 얘기를 해야 돼서 준비를 해놨는데 아유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정리하려고 그냥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무리스럽네요. 여기서 켜봐야겠네요. 여기에도 있을 테니까 여기 있네요. 그거 자세하게 얘기하긴커녕 찾아가는 것조차 이렇게 시간이 걸리면 안 되는데 계속 못 찾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이러네요.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고 지나가야 다음번에 얘기를 계속할 수가 있어서 이 사이트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만 더 해보고 아니면 다음번으로 넘기죠. 요 얘기도 MR 피직스 얘기도 사이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네요. 우리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진큐로 MRI를 하려면은 이렇게 하드웨어도 있어야 되고 하드웨어도 있어야 되고
지금 이제 소프트웨어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러는데 상당히 인터넷이 말썽을 부리네요. 계속 이래서 요거는 좀 다음번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요 시뮬레이터 얘기를 해야 하는 게 더 좋을지, 지금 사고의 흐름이 지금 여기 많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사고의 흐름하고 딱 와서 닿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MR 피직스 얘기를 또 저 나름대로 또 해야 되는 또 그 인트로덕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넘어가면 또 너무 또 줄거리가 이렇게 딴 데 갔다 오니까 그것도 좀 그렇고 해야 될 것도 많고 스케줄 잡기가 제가 좀 쉽지는 않네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되지도 않는 사이트는 내려오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 구독하고 의견 부탁드릴게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제가 이제 그걸 정확하게 지킬 수 있을지는 좀 더 해봐야 알겠는데, 지금 일주일에 2번을, 그러니까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그렇게 이걸 좀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3번으로 해서 어떤 건 좀 짧더라도 3번으로 하는 걸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그래서 화, 금 외에 오늘 이제 이번 주말에 조금 준비를 나름 이렇게 해보니까 요걸 오늘 올 수도 있겠어요. 업로드를. 그래서 요거 오늘 업로드하고 내일 거는 또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면 하루 이틀 걸리고, 원래 또 정기적으로 금요일 날 했던 거, 그 금요일 날 게 일정이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토요일 날 하는 게 좀 편하죠. 그래서 하던 거는 하여튼 그대로 하고, 오늘 하나 한번 낑겨 볼게요. 하나를 업로드를 해볼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